되게 모유를 가장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모유를 먹으면 혈변을 싸고 또 분유를 먹으면 괜찮은 또 모유에 대한 알레르기도 있어요. 자, 원장님,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가을이 찾아오면서 알러지의 계절이 찾아왔는데, 소아과 같은 경우는 처음 알러지를 겪고 몰랐던 거에 당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소아과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알러지 환자의 유형이라던가 위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법 이런 교양 지식을 다루는 컨텐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알러지 하면은 히스타민이 유리돼서 피부로 나타나는 두드러기나 아니면 기도로 나타나는 호흡곤란, 기도가 이게 좁아져서 생기는 폐쇄성 기관지 협착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생명을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특히 갑자기 이제 날씨 변화가 있다든지 봄에 꽃이 많이 피는 아니면 가을에 막 풀들이 가장 많이 자라서 그때 우리한테 이제 위협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. 그러면 소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적잖아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알러지가 있다라는 걸 보호자들이 인지를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이제 금방 태어난 신생아가 전혀 피부가 깨끗했거든요. 태어날 때. 태어나서 먹는 게 또 모유 아니면 분유인데, 모유는 좀 충분히 나오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, 제일 첫 번째 이제 애기들한테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닿는 게 분유. 그 분유를 먹고서 얼마 지나니까 피부가 진물이 흐를 정도로 막 발진이 생긴다든지 막 잠을 못 자고 좀 애가 막 부챈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로 오고, 그 알레르기가 뭐 단순하게 두드러기나 뭐 이런 피부 말고도 또 오는 거는 먹자마자 혈변, 대변에 완전히 피가 섞여 나오는 이런 혈변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되게 모유를 가장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모유를 먹으면 혈변을 싸고 또 분유를 먹으면 괜찮은 또 모유에 대한 알레르기도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신생아부터 나이든 뭐 어른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는 괜찮지만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때로는 응급 상황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알레르기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. 그래서 갑자기 그 두드러기가 나서 호흡을 막을 경우는 에피펜이라고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주사로 나왔어요. 딱 갖고 다니다가 그냥 바로 응급한 상황에 딱 조사를 자기가 놓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집에 항상 그 항히스타민제 또 스테로이드 두 가지 다 있어야 돼. 그래서 이제 전혀 예기치 않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마스트라고 그래서 알레르기를 이제 미리 검사할 수 있는 게 한 번 하면 100가지 이상 광범위하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검사로도 이제 안 나오는 애들 있어요. 그거는 알레르기 일기. 매일 일기를 쓰는데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었고 두드러기는 어디가 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패턴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가 나한테는 그 어떤 음식을 먹은 날은 꼭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미리 이제 체크하는데 상당히 히스토리가 중요하고 개인의 이제 과거력,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나, 어떤 약을 먹고 쇼크가 오지는 않았나, 쇼크, 그다음에 두드러기, 또 호흡을 막는 천식,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알레르기의 일환이죠. 원래 평소에 잘 먹었는데 그 알러지 검사하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서 갑자기 뚝 끊는 건 나중에 알러지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전에 먹었는데 전혀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또 알레르기로 변하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멀리 해야 돼요? 안 먹어야죠. 제가 그전에는 가지로 이렇게 나물 무쳐서 먹고 그러면 되게 잘 먹었었는데 지금은 가지 먹으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펴올라요. 그래서 체질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그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. 이제 두 번째는, 아니, 그 알레르기 같은데? 온몸에 그 막 두드러기 같이 일어났는데? 약으로 안 들어. 그러면 알레르기는 다 히스타민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야? 항히스타민제 먹었는데 왜 안 들어?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을에 아니면 이제 그 산에 갔다 왔는데 온몸에 막 불어났어요. 부종이 생기고 약도 안 들어.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온나무 있잖아요. 온나무. 그런 알레르기라도 타입이 틀려요. 온나무에 그 스쳐갖고서 오는 경우는 타입 4형이라 그런 항히스타민제를 하나도 안 들어요.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야 돼. 그래서 치료가 그 원인에 따라서 틀리고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알레르기는 우리 생활에 다 접촉하는 거하고 연관돼요. 뭐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알레르기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, 알레르기에 위험한 신호가 있을 경우,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보다 더
더 훨씬 그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.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그런 응급 상황에 처했어요. 그러면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? 응급 상황이 왔을 때는 뭐 가까운 병원에 가야 돼요. 가장 가까운데 빨리 가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. 일단은 기도가 막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 이런 거는 빨리 막아야 돼요. 시간이 없어요. 그럼 골든타임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어요? 그게 이제 에피펜. 전에 왜 호주에서 야영을 갔는데 학교에서 한 번도 땅콩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애가 이제 땅콩을 먹고 나서 그냥 사망했잖아요. 그런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이 항히스타민제는 기본으로 좀 있어야 돼. 학교에서 갔는데 과거에 무슨 뭐 땅콩을 먹어본 적도 없고 두드러기가 알러지가 일어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학교에서도 이제 막 너무 당황했죠. 애가 사망하니까.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응급처치약을 이제 그 다음에는 상비약으로 이제 두고 하는 경향이죠. 항상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다. 볼에 쏘여갖고 갑자기 그런 수도 있다. 그 볼에 쏘여서 사망했다는 것이 방송에도 나오잖아요. 왜 그러겠어요? 호흡 아니면 쇼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집에 약이 항상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진짜 심한 사람들은 에피펜을 갖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전성 혈관 부종이라는 게 또 있어요. 그건 또 부종이 그냥 알레르기보다 훨씬 심해요. 기도를 막을 수 있는 혈관 부종이 있다면 그거는 유전 상담이 필요하고 특별한 치료제가 따로 있어요. 그냥 이런 항히스타민제 갖고는 전혀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집에 붓기만 하면 그 입이 그냥 굉장히 크게 붓는다든지 아니면 눈이 그냥 덮일 정도로 부어댄다든지 아니면 부었을 때 호흡을 탁 막는 이런 혈관 부종이 있다면 유전 상담과 이 약물이 좀 요즘은 개발되어 있어서 옛날하고 달라요. 그래서 그 약이 항상 집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막 눈 비비는 그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. 이제 조금 더 쌀쌀해지면 아토피가 또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어도 되겠습니다.